자, 일단은 여러분, 빨간색으로 썼더니 또 노딱이 붙더라고요. 칠판 강의도. 자, 파란색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민주당 내 여러분, 문구로 소리 이런 건 들어보셨나요? 문구로 소리, 문파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극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을 지킨다 그랬어요. 콩형 감사합니다. 문재인을 지킨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문재인 지지자 중에서도 되게 극성 맞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MNJ님 감사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깨시연을 만들죠. 깨시연 이렇게 깨어있는 시민연합인가요? 이렇게 깨시연을 만들고 이렇게 정당을 만들고 합니다. 레몬킴님 감사합니다. 이런 그룹이 있었어요. 이런 그룹이 있었는데 이 그룹이 이제 여기서 이제 맨 처음 시작됐을 때가 미디어는 정치신세계라는 게 있었고요. 정치신세계 이렇게 있었고 정치신세계가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이제 멤버들이 하면은 여기 보면 권순옥 그리고 윤가피 이게 본명은 아니래요. 윤가피 씨는 본명이 아니라 그리고 김반장 이름이 실명도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세 명이 했었던 이 정치인 신세계라는 방송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정치인 세계에 게스트로 가서 그때 게스트로 간 게 이재명 후보 까기 위해서 갔었어요. 제가 이재명 후보 까는 거로 가가지고 그때 낙곰수보다 팟캐스트에서 상위를 기록하는 일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저도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이 문파의 일원으로 저를 분류했었어요. 유재일을 이렇게 문파 일원 이렇게 하고 이게 일명 유시민계 일명 그 정의당 참여계로 저를 분류를 했었습니다. 정의당에서 넘어왔다고, 정의당에 트러블 났다고. 근데 이제 그건 이 사람들 마음이었던 거고.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하고의 그게 그래요. 그리고 저한테 드루킹을 소개시켜줬던 사람은 윤가피 씨였고요.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문재인을 지킨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그룹들에서 몇 가지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들이 아주 사분오열됩니다. 일단 문재인 팬클럽을 하나 볼게요. 문재인 팬클럽 그룹이 하나 있었고요. 문재인 팬클럽 그룹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트위터 그룹이 있었습니다. 트위터 그룹이 있었어요. 이분의 죽음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것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합니다. 이 문재인 팬클럽은 일명 4대 팬클럽이 있었어요. 4대 팬클럽이 있었는데 이 4대 팬클럽이 뭐였냐면 문사랑이라고 있었어요. 문사모 이렇게 문재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건 이제 부산 쪽입니다. 부산 쪽 조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문풍지대라는 게 있었어요. 문재인의 바람이 분다 이렇게 해서 문풍지대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노란 우체통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뭐 있었냐면 젠틀제인이라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트위터에서 이제 미친 듯이 트위터를 하는 일군의 그룹들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병철 씨는 굳이 분류하자면 이 트위터 그룹입니다. 이 트위터 그룹에 여기서 이제 유명한 사람이 뭐 실명은 아니니까 루나 씨라든지 그 사월이 이분은 이제 다 인터뷰하고 사월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등이 있죠. 여기서 이 트위터 그룹 중에서 이끌었던 사람이 이제 윤가피 씨도 여기 있고 그다음 프로레슬러 하셨던 그분 이름 뭐죠?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네. 김남훈인가요? 김남훈 프로레슬러 분들 이런 분들이 쭉 여기 트위터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가 이게 원래 4대 그룹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뭐를 하기로 했냐면 그래서 이게 문재인 팬클럽 거기다 나중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더문팬 앞에서 더를 붙여서 이 더문팬 4대 팬클럽을 통합한다고 했는데 이때서도 뛰쳐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뛰쳐나간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이 문풍지대 사람들은 제도권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의원도 되고요. 뭐 부인도 뭐 아무튼 이렇게 하면 또 너무 누군가를 지칭하는구나. 아무튼 제도권하고 그리고 이 문풍지대 사람들이 제도권에 진입을 하다 보니까 전라도 정치 세력하고 386 정치 세력
이들하고 가깝게 지내고 되게 이 팬클럽 본연의 모습보다는 기성 정치인화 되죠. 그리고 이 노란 우체통 이쪽 그룹이 이제 거기서 보면 탁표 간장이라는 이런 그 팟캐스트도 운영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던 게 이병철 씨는 이쪽 그룹입니다. 이 트위터 그룹에서 거의 24시간, 심지어는 여러분 이분들은 트위터하기 위해서 트위터하고 퍼나르기 위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했었냐면 각성제까지 먹고 잠을 안 자고 선거운동을 했었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때 몇 명 정도였냐면 이 트위터 그룹이 이쪽에 많게는 2,000명이라고 했는데 진짜 메인 그룹의 활동가들 그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30분 정도, 30명 정도의 진짜 막 자료 캐고 뭐 별의별 거 다 하면서 엄청나게 공격적인 활동력을 발휘한 사람은 이쪽에 한 트위터 그룹 2,000명 중 그 중에서도 30명의 활동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병철 씨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분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까 이 그룹 중에서도 이렇게 되는데 이제 맨 처음에는 이런 거에서 되게 견고해 보였어요. 맨 처음에 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모든 사람들과 이 트위터 그룹과 이쪽 4대 그룹들이 서로가 자기들끼리 서로 반목하고 있었거든요. 서로 반목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누구하고도 기존에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이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인기가 있고 그러면서 이들의 이 대깨문들 트러블의 대장 역할처럼 대중적 대장으로 맨 처음 1대 대장처럼 등장했었던 인물이 욕했네? 미안합니다. 이게 저예요. 제가 맨 처음에는 이 구심점처럼 등장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이거를 부시려고 정치 신세계가 대단히 작업질을 많이 했지. 그래서 내가 니네 다 처먹으라 그러고 대선 끝나고는 안 하겠다고 저는 여기서 이 판에서 빠졌어요. 대깨문 판에서 기본적으로 저는 일단 빠져버렸었는데 이 정치 신세계가 이렇게 난리를 치더니 그러면서 이제 또 여기서 누가 하냐면 그 판사하셨던 이정열 이런 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 계통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쪽에서 이 일명 극문이 이렇게 형성되면서 이 극문의 정체성의 1번이 뭐였냐면 반 이재명인 거예요. 반 이재명 그리고 문재인을 지킨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재명 파라고 되면 무조건 죽일 사람이 돼요.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 사람들이 모두가 있잖아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시작은 뭐였냐면 민주당 원팀이었어요. 민주당 원팀이었는데 여기서부터 이 사람들이 일단 여기 원팀인데 그 중에서 여기서 이재명은 축출해야 된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을 편드는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들의 적 그러면서 문파의 적하면 이재명의 편드는 놈들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걸 일명 찌파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쪽에서 이제 제가 저는 같은 경우 지방선거에서 그랬거든요. 지방선거에서 이쪽을 이게 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은 전해철이었습니다. 전해철이 이쪽을 정치 세력화해요. 이 사람들을 대의원 만들고 그리고 이들을 활동가로 이게 한 게 전해철 그 웃긴 아저씨 누구죠? 김종민 그리고 김진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하나가 생겨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찌파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맨 처음에 이재명을 옹호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이제 슬슬 눈에 채기 시작하고 이쪽에서 오더를 줍니다. 이 오더를 거의 오더에 비슷하게 줘요. 누구를 치라고 주냐면 이 전해철이 이 문파한테 누구를 치라고 하냐면 이재명을 치라고 해요. 이재명이 아니라 이해찬을 치라고 해요. 거의 그런 오더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저도 기가 막힐 때 문파라면 이해찬을 공격을 해야지. 그래서 내가 그땐 저는 왜? 라고 물음표를 찍었어요. 왜라고 물음표를 찍었는데 왜 이거를 하라는 거야? 이러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좋아 그랬더니 무조건 치래요. 그래서 노 했죠. 왜 이해찬을 쳐야 되는지 그때는 몰랐거든. 이렇게 됩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한 명이 더 나옵니다. 김어준을 쳐라. 그러면서 일명 찐 묻은 사단에서 이재명, 이해찬, 김어준, 그 다음에 최민희
그 당시 이제 최민희 의원하고 제가 그 당시만 해도 나쁘지 않았는데 최민희 의원은 트위터에서 엄청나게 그 공격을 당하고 있대. 이 문파들한테 엄청나게 공격을 당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쪽으로 아니 경선에서 이게 전해철이 졌으면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 아니냐 그 한마디 했다가 저도 유재일도 이렇게 분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분류가 되고 여기다 이제 또 여기다 분류되는 게 여기서 그러면서 여기 뭐가까지 이렇게 분류가 돼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제는요, 자기네들의 뇌피셜이죠. 유시민하고 조국은 자기네 파래요. 문파래.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 착각이 심하다 그랬죠. 근데 문제는요, 제가 여기서 또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도 저를 자기네들 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지켜봤더니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이해찬이 실제로 대장인 이 그룹은 진짜 NL 그룹이에요. 이해찬 NL이고, 이해찬 박성준. 그래서 그때 뭐 어떤 거였냐면 그때 저기 효자동 있죠. 교육청 있고 있는 효자동 중에 박성준 교수의 아지트가 있어요. 저도 그쪽에 오라고 초대를 하더라고요. 거기 와가지고 같이 박성준 교수하고 다 이렇게 있는데 한번 얘기를 나눠보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그때 저에 대해서 누가 필터링이 됐지. 그러면서 저는 여기 초대가 됐었는데 저도 되게 이렇게 잠입을 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서울시내 제2대학의 어떤 교수님하고 해가지고 이쪽에 접근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들켰네. 유재일 쟤는 확실히 우리 쪽 아닐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그때 제가 여기서 필터링을 당해서 접근을 못했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통역당 세력이구나. 이건 나한테 감이 잡혔지. 이게 그렇게 됐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해찬, 박성준 이렇게 되면 이분이 결국 통역당의 상징성이거든요. 박성준이 한명숙 남편입니다. 한명숙 남편이에요. 한명숙 남편이자 이 통역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누구예요? 처음처럼 신영복 있죠. 신영복 선생.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이게 남로당 재건이거든요. 남로당 재건인데 이쪽으로부터의 이게 성골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봤죠.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들의 중심 서사가 뭐냐면 독립운동이죠. 독립운동 중심 서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러면서 독립운동 중심 서사를 해야 되면서 이점에서 이동영 작가 있죠. 이동영 작가도 자기네들 패밀리로 취급을 하고 있고 김어준도 맨 처음에 반패미하고 뭐 요런 거에서 조금 뭐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자기네들 NL 세력한테 우호적인 세력으로 김어준, 이동영을 분류를 하죠. 그리고 이동영하고 김어준한테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계속 견제가 갑니다. 김어준하고 이동영한테 니네들 언제든지 우리한테 봤으면 방송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시그널을 계속 이쪽이 보내줘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되게 별다른 트러블을 안 내는 방향으로 움직여주고 자 그래서 저는 이쪽이 근데 보면 이해찬 있잖아요. 이해찬의 보좌관 결국 이해찬의 보좌관이었던 그 유시민도 결국 그러니까 유시민이 되고 계속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이사장을 안 하려고 했는데 재단 이사장 안 하려고 했는데 이해찬이 한마디 오더를 내리죠. 뺀질뺀질거리고 어디서 그러니까 유시민이 해버리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쭉 행태를 보니까 유시민도 기본적으로 이 이해찬 사단에 덜미가 잡혀 있어. 뭐지? 그리고 또 이쪽에서 여러분 또 하나 발각되는 게 뭐였냐면 조국이에요. 조국은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 사모펀드하고 뭐 기타 등등 막 이렇게 조국 때 리스트가 나왔잖아요. 조국은 기본적으로 이 문재인 쪽은요, 여러분, 문재인 쪽은 그렇게 유능한 인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가 유능한 쪽이 아니라면 여러분 돈과 조직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개념이 박힌 게 문재인 쪽이 없어요. 이호철이 좀 부산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뭐를 한다, 조직을 한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호철도 기본적인 색깔이 NL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문재인의 사람 자체가 노무현도 비슷했던 건데 결국 문재인이나 노무현 사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 운동권 사람들인 거고 이 운동권 정체성으로 가면 전부 다 이해찬 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찬은요. 기본적으로 이해찬이 있으면 이해찬 독자 세력은 또 별거 아니거든요. 이해찬 독자 세력은 별거 아닌데 이해찬이 동맹 세력이 있죠. 동맹 세력을 계속 만들면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동맹에서 이해찬 이재명 동맹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포섭을 하는 겁니다. 항상 캐스팅 보트가 되는 건 두 개예요. 캐스팅 보트가 되는 건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친노, 전라도, 운동권이거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셋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친노에서 운동권 색채가 정말 강한 게 이해찬, 한명숙인 거죠. 그러면서 이해찬, 한명숙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운동권, 여기가 이제 운동권 보통 이제 민평년 이렇게 돼 있어서 그 김근택에 이렇게 이쪽이 쭉 있었던 건데, 근데 이거를 이렇게 크로스를 시키고 이것까지 크로스를 시켜서 지금 민주당 구조에서는 전라도 운동권 플러스 친노의 대부분까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친노 중에서 이 극문, 운동권 때묻지 않는 이 극문, 이 극소수만 남기고 나머지가 전부 다 천하 통일을 하고, 그러고 이재명이라는 후보를 만든 거예요. 이게 지금 구도가 이제 민주당 구조 자체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극문에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너무 문재인을 대한 우상 숭배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민이에요. 시민이고 주사파나 이쪽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 시민들이 문제는 저하고 달랐던 점이 뭐냐면, 이들이 주사파다라는 프레임 자체에 대해서 별로 저한테 호응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뭐에 붙였냐면, 이들이 성남 깡패하고 성남 패밀리다, 이거에 이 사람들이 꽂혀 있었죠. 이게 극문들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저는 유재일은 저는 이쪽에 보면서 이쪽을 보죠. 그래서 저는 이쪽을 보면서 뭐가 나오냐면 중국하고 연관성을 보는 거예요. 중국화 주사파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이 성남 깡패들 이렇게도 주시를 하는데, 이 극문들은 죽어라고 이걸 깡패들을 팝니다. 이 성남 깡패들을 죽어라고 파요. 그리고 이제 이 성남 깡패들이랑 트러블이 났었던 사람들, 성남 바닥에서 트러블이 났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김사랑 씨죠. 김사랑 씨고, 그리고 이쪽에서 이 극문 쪽에서 이 트러블을 내고 있는 사람이, 아니 이쪽에 대립을 한 사람이 이병철 씨. 그리고 찐 사회주의자, 나는 사회주의자요를 지금도 외치고 계신, 그러면서 이재명은 내 동지들을 탄압했어, 내 적이야 라고 하시는 이민석 변호사.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병철 씨 같은 경우는 이 1년의 과정에서 유재일을 저하고는 좀 트러블이 있었던 거고, 김사랑 씨하고 이민석 변호사는 저의 관점에서 뭐 이런 거에서 민주당 내에서의 트러블이나 그런 게 없으니까 저하고 계속 이렇게 소통을 했었던 거죠. 지금 이 구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에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 성남 깡패들의 가장 큰 문제는 깡패가 그냥 깡패로 머물지 않고 뭐로 돼 있다고, 여러분? 일단은 이들이 돈을 번 게 여러분 불법 도박이에요. 불법 토토로 돈을 번 다음에, 이 불법 토토로 돈을 번 다음에 여러분 두 가지 길로 가요. 하나는 사모펀드로 가고, 그러니까 사모펀드라고 하지만 결국은 금융화돼요. 하나는 금융화를 그러고, 하나는 부동산 개발업자, 부동산 디벨로퍼가 됩니다. 그러니까 디벨로퍼하고 금융, 이게 두 가지로 가요. 근데 한국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한국 정치인들이 이거하고 이거에 너무 손을 타죠. 좌우 관계없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인간들이 지금 자기네들에 대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으니, 사람들을요, 이게 디벨로퍼를 이 자금으로 디벨로핑을 하든가 하고, 이 사모펀드를 하던 거에 1단이 조국 사태였고, 그리고 이 디벨로퍼로 하는 거 1단이 화천대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를 뒤흔든 이 조국 사태하고 화천대유 이 두 가지는 본질적으로 여기서 다 어디 쪽에서 라인에서 나오는 거냐면, 문재인 라인 쪽에서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문재인 라인이라고 하면, 진짜 찐 문재인 라인이라고 하면 전해철, 김종민 김진표 이쪽 라인인데, 이쪽 라인에서 터진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온 거다, 여러분? 이해찬 라인. 이해찬 이재명 라인에서 나온 거예요. 이해찬 이재명 라인에서. 왜? 이쪽은요,
이쪽은 정치를 그냥 되게 이렇게 그냥 그렇게 이 인간이 여러분 정말 싫겠지만 이게 그렇게 무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쪽이 여러분 조직과 돈으로 정치를 보고 조직과 돈으로 보고 그냥 이 사람들은 집권 정도를 생각하지만 이쪽은 여러분 뭐를 하냐면 혁명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들이 말하는 혁명은 뭐냐면 여러분 미국을 내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석기까지도 연결이 되고 중국도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중국 이석기 이해찬 이재명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은 돈하고 조직 혁명 뭐 미국 반미 이런 것까지 조직이 돼 있으니까 이게 이거로 가면서 뭐 깡패고 뭐고 나발이고 그냥 하고 그냥 뭐가 뭔지 알면서도 그런지 모르면서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러면서 여러분 이 펀드하고 이 화천대유하고 디벨롭하고 이 두 개를 다 한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짜 찐 있잖아요. 찐 좌파라고 생각하는 어떤 뭐 저쪽 봉천동인가 어디 무슨 어느 집안 따님도 그 남편분하고 엄청나게 디벨로핑을 해요. 용산 참사에서도 여러분 이게 보면 철거민 운동이 있었잖아요. 철거민 운동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재건축 용역으로 이 사람들이 바뀌어요. 시위를 하고 보상금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 철거민들하고 건설사들 사이에서 이게 딜을 쳐주는 이 변호사들 이런 걸 여러분 이걸 민변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민변이 여러분 디벨로퍼하고 그리고 이쪽에서 그리고 이 코스닥에 이제 거의 이제 좀비 기업들 그런 데 가서 주주총회에서도 깡패들과 민변 변호사들이 자주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그 좌파들의 실상이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이 화천대유하고 그러니까 이게 화천대유로 하는 디벨로퍼들하고 이 좌파 디벨로퍼들하고 그리고 이 펀드 사모펀드하고 이게 이제 조국 사태와 이 화천대유 사태의 두 개의 본질이에요. 이거는 사모펀드고 이거는 디벨로퍼고 그리고 이 두 개의 자금줄은 전부 다 여러분 불법 도박이 시드머니인 거고 이 불법 도박으로 만든 돈 세탁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도와준 건 여러분 이게 중국입니다. 이 돈 세탁 방법은 되게 많아요. 중국이 돈 세탁해주는 방법은 여러분 일단은 따이궁하는 보따리상들의 그 여행자 만불 단위로 이렇게 해서 소분을 하죠. 돈을 소분을 해서 100명이 워낙에 이 따이궁들이 면세점 털러 가면서 이거 송객 수수료로 1조 4천억을 턴다니까요. 대한민국 대기업들 면세점에서만 송객 수수료로서 이들이 받는 게 1조 4천억이고 이걸 하기 위해서 보따리 장사를 하고 중국이랑 왔다 갔다 셔틀하면서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하고 상품권 5만 원권 이런 걸 돈 세탁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감도 안 잡혀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아침에 부동산 투자에서도 나왔지만 여러분 김치 프리미엄 이런 얘기 나왔었죠. 여기 나온 게 오늘 이제 코인이죠. 코인 김치 프리미엄하고 이런 걸 이용해서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코인으로 이들이 돈 세탁을 해서 오늘 800억대 이상의 돈을 세탁을 해서 우리나라 부동산에 투자하던 게 적발된 게 오늘 아침 뉴스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식으로 돈을 세탁을 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감도 안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태에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걸 있잖아요. 이걸요 수사하면 돼요. 이걸 수사하면 되거든요. 이 수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검찰을 아예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개혁이라고 쟤네들이 말하는데 검찰 무능합니다. 검찰 무력화예요. 검찰과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이 수사를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자 보세요. 경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현재까지 노출된 게 있죠. 경찰의 인사권을 쥐고 있었던 경찰청장보다 높다는 경찰총장 윤규군이 있었죠.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버닝썬 사태에서 나오죠. 버닝썬 사태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분이 그렇죠? 그리고 부산에 부시장을 했던 유재수가 나오고 금융감독기관하고 경찰이 여러분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돈 세탁이 이렇게 대규모로 벌어지지는 못했겠죠. 자 중국 금융감독기관, 경찰, 정치권 다 연결돼 있었고
그 중에서 수사 의지를 보였었던, 그리고 여러분 국정원은 뭐 제가 얘기했잖아요. 국정원 박지원 앤드 박선원 씨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기관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았던 게 어디라고요, 여러분? 검찰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검찰들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검찰들도 여러분 전관예우 받고 뭐 그래서 검찰도 그렇게 그렇잖아요. 검찰들이 여러분 얼마나 웃기냐면 깡패 털다가 깡패들한테 터는 거하고 이렇게 문제 있는 걸 배운 다음에 변호사 되고서 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검찰 때는 얘네들을 잡아 족치던 사람이 해서 야 같이 좀 하자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믿을 거나 정의로운 조직은 아닐지 몰라도 일단은 그래도 현직 검찰은 어떻게 검찰이 깡패 아래에 있을 수 있냐 이런 그런 가오는 있죠. 그리고 그 가오의 상징이었던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검찰 자체를 무력화시켰죠. 지금 이게 한국 정치에서 이게 찐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찐 구도는 뭐냐면 이건 정확히 말하면요, 이건요 윤석열하고 정확히 보면 여러분 윤석열 대 이재명이 아니에요. 이번 대선은요 윤석열 대 이재명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 시진핑이지. 제가 그랬잖아요. 시진핑 왕이 이해찬 그리고 이재명이라고. 이거에 대해서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가 이게 뭔 말이야 싶겠지만 이제는 이 문파들 찐 문재인 지지자라고 했었던 문파들 당신들은 이병철의 죽음을 통해서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당신들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할 거야. 당신들이 믿던 조국이나 유시민은 조국하고 유시민 요새 하는 거 봐. 이해찬 애시당초 이해찬 이재명파였지. 응? 얼레벌레 하는 이 문재인 전해철 그리고 여기 이 김진표 이 판은 아니었다고. 이쪽이 조금만 유능했어도 대한민국이 이 개판은 나지 않는데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 자체하고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라는 자체가 이 문외관 이 문외관들이 너무너무 무능했기 때문에 응? 문재인의 핵심 관계자들이 너무너무 무능해서 그리고 이 문재인의 삼철 중에서도 2명은 사실상 이쪽으로 양정철과 그래도 이호철은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문재인한테 그런 연민이 있을 줄 몰라도 기본적으로 이호철도 기본적으로 이쪽 아니야. 그냥 문재인은 삼철 중에서도 그냥 전해철은 살아남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려나. 이쪽이 너무 무능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쪽이 지금 중국하고 완전히 지금 나라가 개판이 난 상태라는 거죠. 이거를 아마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대한민국에 이걸 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얘기를 찐으로 유재일이 헛소리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사람은 유재일 저 하나 그리고 이들하고 맞섰던 이 문파들이 제발 당신들이 조국 빨아제끼면서 이 시사타파 이쪽에서 지금 서초동 집회 당신들이 나갔을 때 내가 얼마나 망연자실했는 줄 아냐? 당신들이 도대체 이 돌아가는 판을 정말 모르는 거 같은 상황이라. 근데 이제는 당신들도 이해가 될 거야. 그리고 아마도 윤석열 후보도 이 상황 자체를 이해를 하고 계시겠죠. 이게 진짜 대한민국의 찐판이야, 찐판. 진짜 누구도 못 믿을 상황이라고요. 진짜 중국이 어느 정도로 깊이 들어왔는지 진짜 감도 안 잡힐 정도의 상황이에요. 이 설명을 이병철 씨의 죽음 있잖아요. 이병철 씨의 죽음을 계기로 문파들, 문재인 지지자들, 당신들이 문파라면 누구를 지지해야 되냐면 지금 윤석열을 지지해야 된다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우파들은 당연히 중국이 싫으면 이 판때기가 여러분 문재인 지지자들도 윤석열을 지지하고 우파들도 윤석열을 지지해야 되는 상황. 다시 말해서 벌스 누구다? 시진핑이라고. 벌스 시진핑. 이해찬 보고 찐 묻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 진핑이 묻은 거야. 이해찬이고 이 일파가 전부 다 진핑이 묻은 거라고. 이게 한국 정치에 대해서 아무리 이런 설명을 해도 다들 못 알아들어가지고 환장하겠는데 지금 여러분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